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일본 추리소설의 거장 마스모토 세이초의 단편소설 증언입니다. 증언은 한 사람의 사소한 거짓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증언 시작하겠습니다. 여자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 소형 삼명경은 이시노 데이이치로가 지난달에 사준 것이다. 그 옆에 있는 양복장도 가구도 마찬가지다. 다만 백화점에서 사들인 실만이 다를 뿐이다. 방은 4조 반, 7.5 평방미터짜리 두 칸이지만 빈 공간이 없도록 가구가 배치되어 있었다. 젊은 여자의 색채와 분위기가 느껴진다. 48세 이시노 데이이치로가 밖에서 이 방으로 들어올 때마다 봄바람처럼 느끼는 화려함이었다. 이시노 데이이치로의 자택은 더 크고 넓다. 그러나 부드러움이 없다. 건조한 공기가 가득 차 있고 가구는 비싼 것이지만 빛이 발에 있고 차디 차다. 가족들 사이에 있어도 그는 자기의 체온 속에 들어박히는 자세가 되었다. 집에서 눈을 뜨면 자신의 마음까지 차가워졌다. 이시노 데이이치로는 재빨리 양복으로 갈아입고 다다미 위에 누워 한쪽 팔꿈치를 세우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눈은 여자가 화장을 하고 있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우메타니 치에코는 젊다. 입고 있는 블라우스나 스커트의 색깔도 화장하는 방법도 눈이 부실 정도의 빛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을 보는 이시노의 표정은 집에서 아내를 대하고 있을 때와는 딴판이었다. 우메타니 치에코를 이 집으로 옮기게 하고 한 달이 지났다. 회사에서 데리고 있던 여자였는데 그런 관계가 생기자 곧 회사를 그만두게 했다. 회사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알려지면 과장이라는 지위가 위태롭다. 그 점은 완전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메타니 치에코의 퇴사와 이시노 과장을 연관지어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시노 데이이치로는 앞으로의 출세를 생각하는 남자였다. 그의 집은 오모리였다. 마루노우치에 있는 회사와 왕복 직선 코스 중간에 우메타니 치에코의 살림집을 차려주는 따위에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다. 니시오쿠보에 있는 골목 안에 조용한 집을 찾아서 치에코가 생활하게 했다. 이 집을 빌리는 것도 다달이 집세를 내는 것도 모두 치에코에게 시켰다. 이시노 데이이치로는 절대로 남에게 얼굴도 모습도 보이지 않도록 궁리했다. 찾아가는 것은 반드시 밤이다. 골목은 안쪽에서 다른 길과 교차하고 있어 통행인으로 가장할 수도 있다. 이시노 데이이치로는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언제나 재빨리 치에코의 집으로 사라졌다. 이곳에 사는 그 누구도 이시노 데이이치로의 존재를 몰라요. 하고 치에코는 웃은 듯이 말했다. 도쿄에서는 집은 밀집해 있지만 서로의 생활은 고립되어 있다. 기다렸어요. 치에코가 거울 앞에서 일어서며 이시노를 돌아봤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데이이치로에게 물었다. 과장님,
오늘 밤엔 집에 가서 뭐라고 핑계를 댈 셈이죠? 데이치로는 팔꿈치를 들어 손목시계를 봤다. 9시로군. 시부야에서 영화를 봤다고 해야겠어. 마침 시간이 맞아. 그는 일어서서 치에코에게 오버를 입혀주었다. 영화 줄거리를 물으면 난처하실걸요? 전에 본 영화를 아직도 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하면 되지. 능숙하시군요. 그들은 마주보고 웃었다. 치에코가 먼저 집에서 나갔다. 좌우의 길을 살피고는 등 뒤에서 손짓을 한다. 그것이 언제나 보내는 신호였다. 실은 이시노 데이치로는 치에코가 전송해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는 것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어디에서 파탄이 일어날지 모른다. 데이치로는 밖에 나서면 언제나 겁을 먹었다. 그러나 치에코는 데이치로가 택시를 타고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싶다고 고집했다. 데이치로는 이 주장을 애정으로 받아들였고 거절할 순 없었다. 그 대신 치에코는 대여섯 걸음 뒤에서 따라오도록 하여 다른 사람 눈에 결코 같은 일행으로 보이지 않도록 위장했다. 이신호가 택시를 탈 때에도 그녀는 어두운 곳에서 거리를 두고 전송했다. 12월 14일의 밤이었으나 그렇게 춥진 않았다. 이시노 데이치로가 정해진 대로 앞서서 걷고 치에코가 뒤에 떨어져서 따랐다. 차가 다니는 큰 길까지 600m쯤 걸어야 한다. 통행인은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시노와 치에코가 동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큰 길로 나오는 100m쯤 앞이었다. 이시노 데이치로는 저쪽에서 오는 사람의 그림자가 갑자기 머리를 숙이는 것을 봤다. 그는 흠칫하며 허둥댔다. 가로등 불빛으로 그 얼굴은 알았는데 오모리 자택 근처에 사는 스기야마 고조라는 남자였다. 마주치면 언제나 서로 머리를 숙이고 지나갈 정도의 안면이었다. 이시노 데이치로는 반사적으로 머리를 숙이고 상대가 지나쳤을 때 견딜 수 없는 후회를 느꼈다. 무엇 때문에 머리를 숙여 답례를 했단 말인가. 모른 채 했으면 되지 않았나. 그러면 사람을 잘못 안 것으로 끝날지도 모른다. 밤이어서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하필 이런 때 이웃 사람을 만났다고 그 우연한 마주침에 혀를 찼다.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니시오 쿠보의 이곳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일까? 회사원인 모양인데 괘씸한 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대도 같은 것을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이시노 데이치로는 어두운 얼굴이 되었다. 큰 길로 나와 빈 차를 기다리는 이시노 옆으로 치에코가 살며시 다가섰다. 지금 그분 아는 분이세요? 낮은 소리로 물었다. 뒤에서 보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이웃 사람이야. 데이치로는 작게 대답했다. 어머, 치에코는 놀란 듯이 말하고는 괜찮아요? 근심스러운 듯이 물었다. 괜찮아. 그 사람이 과장님 가족에게 말할까요?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야. 인사나 건넬 뿐 아직 말을 한 적도 없어. 치에코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빈 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이시노 데이치로가 빨리 떨어져 있으라고 치에코에게 말하려고 했을 때 지금 그분은 과장님하고 제가 동행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치에코는 염려스러운 듯이 다시 물었다.
이시노 데이치로는 이 말을 듣고 뜨끔했다. 만일 그것을 눈치챘다면 그 남자는 이웃 사람들에게 짓거릴지도 모른다. 그것이 소문이 되어 아내의 귀에 들어갈 수도 있다. 당신 훨씬 뒤에서 따라왔었지? 이시노는 확인하듯 물었다. 네. 그 남자는 당신을 보고 지나갔나? 아니요. 전혀 안 보고 곧장 지나갔어요. 그렇다면 괜찮아. 아마 눈치 못 챘을걸? 그는 약간 안심하면서 말했다. 그럴까요? 맞아. 염려 없다고. 이봐, 좀 떨어져 있어. 그는 치에코에게 주의를 시켰다. 치에코는 구두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때 빈차 표시에 빨간 등을 켠 택시가 달려왔다. 이시노 데이치로는 차 속에서 흔들리며 다시 치에코의 말을 생각했다. 그것은 그의 염려의 되새김이다. 스기야마 고조라는 이웃 남자는 내가 밤 9시를 지나 니시오쿠보 근처를 걷고 있었다는 말을 가족에게 하지는 않을까. 아니, 그보다도 신기한 듯이 떠벌리고 다닐지도 모른다. 그 이야기는 아내에게 들어갈 것이다. 밤에 볼 일도 연고도 없는 니시오쿠보 근처에서 젊은 여자를 데리고 걷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내가 의심을 품을 것은 분명하다. 그 트러블이 발전해서 회사에 사실이 알려지면 만사가 끝이다. 과장의 지위가 위태로워질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치에코는 스기야마 고조가 곁눈질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고 했다. 그것이 사실일까? 2미터쯤 떨어져 오는 22세의 우메타니 치에코와 내가 동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관계없는 통행인으로 비쳤기 때문에 치에코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이다. 짐작을 했더라면 반드시 조금이라도 흥미로운 눈길을 치에코에게 던졌을 것이다. 이시노 데이치로는 파탄의 망상을 억지로 씻어버렸다. 불안을 생각하면 끝이 없다. 차는 외곽 순환선을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그는 창유리를 약간 열어 찬바람을 쐬고 머리를 몇 번 흔들었다. 오모리의 자택으로 돌아갔을 때가 9시 45분이었다. 자기도 모르게 손목시계를 보게 되는 것이다. 어두웠던 현관의 불이 켜지고 아내가 마중을 나왔다. 어서 오세요. 아내는 목신 소리로 말했다. 뚱뚱하고 몸의 폭이 넓다. 방금 헤어진 우메타니 치에코와 비교되어 기분이 갑자기 시들해졌다. 늦으셨군요. 구두끈을 풀고 있는 머리 위에서 아내는 내려다보듯이 말했다. 시부야에서 영화를 보느라고. 이시노 데이치로는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갔다. 집안의 공기가 차갑게 감싸왔다. 어째서 이 집은 이렇게 멋대가리가 없을까? 저녁 드실래요? 아내는 갈아입을 옷을 들고 물었다. 먹고 왔어. 이시노 데이치로는 되도록 간단히 대꾸했다. 뚱뚱한 아내는 약간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이상 캐묻진 않았다. 그는 안심하고 담배를 피우고 차를 마시고는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잠이 깼을 때 미닫이 문에 햇빛이 들고 있었다. 머리맡에 조간이 놓여 있다. 이시노 데이치로는 이불에서 손을 뻗쳐 신문을 얼굴 위에 펼쳤다. 혼자 집을 지키던 젊은 주부 사례, 무코지마에서
강도에게 피습. 사회면에 3단 기사로 나와 있었다. 이시노 데이치로는 기사를 훑어보고 별다른 흥미도 없이 그것을 접었다. 23세의 젊은 주부가 어젯밤 9시부터 9시 반 사이에 강도에게 피습되어 교살되었다. 남편이 귀가해서 시체를 발견했는데 현장은 무코지마의 쓸쓸한 주택가이고 아내는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는 줄거리였다. 흔히 있는 사건이다. 이시노 데이치로는 좀 더 자려고 눈을 감았으나 문득 우메타니 치에코가 언제나 혼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약간 불안해졌다. 그로부터 2주일은 아무 일도 없었다. 그 사이에 한번 우메타니 치에코를 만나러 갔다. 전에 길에서 만난 그분 아무 말도 안 했나요? 치에코가 물었다. 염려 없어. 아무 일도 없군. 역시 당신을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야. 안심해도 돼. 이시노 데이치로는 스기야마 고조의 마르고 긴 얼굴이 떠올렸다. 그러고 보니 그날 밤 이후로 길에서 그를 통 볼 수가 없다. 잘 됐군요. 치에코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두 사람만의 안심이었다. 회사에서도 달리 근심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만둔 우메타니 치에코와 그와의 관계를 짐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시노 데이치로는 과원들에게 무뚝뚝한 얼굴을 하고 신경질적으로 책상에서 일을 했다. 어느 날 3시쯤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으려니 급사가 손님이 왔다고 알려왔다. 명함에는 경시청 수사 1과 경부보 오쿠다이라 다메오라고 적혀 있었다. 이시노 데이치로는 이유 없이 얼굴이 달아올랐다. 우메타니 치에코의 일로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다. 세 분입니다. 급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응접실로 안내하라고 이시노가 말했다. 여유를 갖기 위해 나머지 서류를 몇 장 들여다봤으나 머릿속엔 들어오지 않았다. 차분해지지 않는 것이다. 그는 체념하고 불안을 빨리 없애기 위해 응접실로 갔다. 양복을 입은 3명의 남자가 둥근 탁자 한쪽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시노 데이치로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들은 동시에 일어섰다. 왼쪽 끝의 남자는 나이가 지긋했고 다른 두 사람은 젊었다. 이시노입니다. 그는 뜻밖의 차분한 음성으로 말했다. 오쿠다이랍니다. 근무 시간에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나이가 든 경부보가 정중히 인사를 하고 동행한 두 사람의 이름을 댔으나 이시노 데이치로는 곧 잊어버렸다. 오쿠다이라 경부보는 네모난 얼굴에 장사꾼 같은 느낌이었다. 끊임없이 애매한 미소를 띠며 급사가 가져온 차를 마시고는 잠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이시노 데이치로는 성냥을 그어 담배에 불을 붙였으나 짐작할 수 없는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쿠다이라 경부보는 수첩을 꺼내면서 그제야 용건을 말했다. 선생님 댁은 분명히 오다구 오모리 마구메 모모번지시죠? 네, 그렇습니다만. 이시노 데이치로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경부보의 가는 눈이 응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다. 수첩에 대체 무엇이 적혀 있는 것일까? 과연. 경부보는 끄덕였다. 그래서 좀 묻고 싶습니다만 그 근처에 사는 스기야마 고조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시노 데이치로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얼굴은 알고 있죠. 그러나 교제는 없습니다. 경부보는 이 말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길에서 만나면 스기야마 씨라는 것은 알 수 있겠군요. 그야 알죠. 이시노 데이치로는 곧 대답했으나 니시오쿠보 길에서 만난 사실이 머리에 번뜩였다. 경부보는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했다. 그럼 묻겠는데요. 12월 14일 밤 9시 지나서 스기야마 씨는 니시오쿠보 거리에서 선생을 만났다고 하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일이다. 이렇게 이시노 데이치로는 직감했다. 그것은 14일이었던가. 니시오쿠보에서 만났다면 그때밖엔 없다. 그는 곧 우메타니 치에코의 일이 떠올랐다. 내가 볼 일도 없는 니시오쿠보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말한다면 비밀이 폭로될지도 모른다. 이거 단단히 조심해야겠다. 글쎄요. 이시노 데이치로는 일부러 고개를 갸웃해 보였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일과 관계가 있나요? 그는 진상을 캐내려 했다. 상당히 중대한 일입니다. 경부보는 갑자기 엄숙하게 말했다. 실은 아직은 비밀로 해주셔야 합니다. 14일 오후 9시경 무코지마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지요. 신문에도 난 젊은 주부 살해 사건입니다. 그 혐의가 스기야마 고조 씨한테 걸려 있어요. 그것도 아주 짙은 혐의죠. 스기야마 씨는 그 시간에 니시오쿠보를 걷고 있었다. 그 증거로는 이시노 씨하고 길에서 만났으니까 확인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시오쿠보와 무코지마는 거리상으론 범행이 불가능하니까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알리바이가 성립되는 셈이죠. 그런 까닭에 매우 신중한 증언을 해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가늘게 찢어진 눈이 이쪽을 들여다봤다. 이시노 데이치로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 정말 엉뚱한 곳에서 스기야마 고조를 만났다. 그대로 말을 한다면 내 비밀이 틀림없이 드러날 테지. 온갖 파국이 눈앞을 가로질렀다. 마음이 떨렸다. 아니요. 그런 곳에서 스기야마 씨를 만난 일은 없습니다. 이시노 데이치로는 명확하게 답변했다. 이시노 데이치로는 회사에서 곧바로 오모리의 자택으로 돌아갔다. 오늘 낮에 경시청에서 수사관이 찾아온 일이 마음을 우울하게 했다. 스기야마 고조라는 남자의 일은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그와 12월 14일 오후 9시 지나 니시오쿠보 뒷길에서 만난 일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은 것은 우울했다. 마치 이쪽의 비밀을 캐기 위해 경찰이 온 것 같아 도무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스기야마 고조는 무엇 때문에 무코지마의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것일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분명히 그 시간에 그와 니시오쿠보 길에서 만난 일이 있다. 그쪽에서 먼저 고개를 숙이기에 이쪽도 그만 고개를 숙였다. 그 일로 그의 알리바이가 성립된다면 나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증명을 해주면 이쪽이 위험하다. 우메타니 치에코라는 존재의 폭로에 뒤따르는 온갖 파탄의 환영이 마음을 위협했다. 스기야마 고조라는 교제도 없는 사람의 이익과 자신의 지위나 편안한 생활의 상실을 교환할 수 있는가? 어리석은 일이다. 현관문을 열자 뚱뚱한 아내가 나왔다. 어머,
오늘은 빨리 오셨네요. 이시노 데이치로는 가방을 넘겨주고 말없이 구두를 벗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아내는 목신 소리로 흥분한 것처럼 말했다. 이시노 데이치로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내가 낮은 코에 기름기를 띠며 바짝 다가섰다. 우리 동네 스기야마씨 있잖아요. 그분이 글쎄 무쿠지마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범인이라는군요. 이시노 데이치로는 어떻게 대답할까 망설였다. 우린 모르고 있었지만 그저께 수사본부에 끌려가서 갇혀있대요. 놀랐어요. 그렇게 얌전해 보이는 사람이 말이에요. 정말 보기와는 다르군요. 오늘 형사들이 몰려와서 집을 뒤지기도 하고 이웃 사람들한테 묻기도 하고 정말 대단했어요. 그 집 부인은 새파랗게 질려서 울고만 있다더군요. 새 아이들이 불쌍해요. 아내는 자기의 이야기에 흥분되어 말이 많았다. 몸놀림까지 차분하지 못했다. 이시노 데이치로는 회사로 형사가 찾아온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가 그만두어야 할 것인가 망설였다. 옷을 갈아입고 식탁 앞에 앉을 때까지가 그 궁리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앞으로도 몇 번이나 그 이야기를 물으러 올 것이 분명하다.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도 집요하다. 그는 결심했다. 실은 오늘 회사로 경시청 사람이 찾아왔었어. 이시노 데이치로는 되도록 담담하게 아내에게 말했다. 아내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며 멍하니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다. 스기야마 씨가 니시오쿠보 길에서 날 만났다는 거야.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말이야. 내가 볼 일도 없는 그런 곳에 갈 까닭이 있어. 형사들 얘기로는 스기야마 씨는 그 시간에 니시오쿠보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군. 그래서 날 만났다고 말한 모양이야. 엉터리 사실을 늘어놓고 빠져나가려는 속셈일 테지.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말했어요? 아내가 숨을 죽이고 물었다. 물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이시노 데이치로는 약간 웃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럼 그 시간에 당신은 어디 계셨죠? 이렇게 물었다. 눈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여서 그는 흠칫했다. 아내가 형사보다도 날카로운 직감을 지니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된 것이다. 시부야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지. 왜 며칠 전에 늦게 돌아온 밤에 말이야. 아, 그때였군요. 뚱뚱한 아내는 두 겹으로 처진 턱을 당기며 끄덕였다. 그러더니 곧 화를 냈다. 스기야마 씨는 공연한 소리를 하는군요. 무슨 원한이 있어서 당신을 그런 일에 끌어들이죠? 살고 싶기 때문이지. 사람은 살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거짓말을 하게 마련이지. 이시노 데이치로는 태연히 말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찬바람이 일었다. 살고 싶은 것은 내가 아닌가. 살고 싶어 정신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쪽이다. 그러나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것은 밀고 나가리라 생각했다. 나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우선 첫째이다. 혹시 스기야마 고조는 그때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우메타니 치에코의 존재를 눈치채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을 수사관에게 말할까? 그렇다면 더욱 안 된다. 어디까지나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고 그 시간에는 시부야에서 혼자 영화를 보고 있었다고 말하자. 극장 안에서나 밖에서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변명할 줄거리는 정연하다. 우메타니 치에코를 니시오쿠보에
그대로 놔두는 것은 위험하다. 속히 다른 곳으로 옮겨야지. 이시노 데이치로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이런 생각들을 했다. 이시노 데이치로는 짐작대로 몇 번 경찰에 호출되었다. 처음 수사본부에 출두한 것이 몇 번, 검찰청에 몇 번, 도쿄지방재판소에 몇 차례, 고등재판소에 몇 차례, 이런 식으로 빈번했다. 이 순서는 용의자 스기야마 고조가 무코지마의 살인사건으로 기소되어 사형 판결을 받고 공소했다가 기각되고 그러자 최고재판소에 상고한 그 순서이기도 했다. 이시노 데이치로는 처음 자기의 증언이 그렇듯 스기야마 고조의 용의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자기의 증언이 그에게 불리하리라고는 생각했어도 설마 결정적인 조건으로 작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의 내용을 상세히 알게 되자 그것이 스기야마 고조를 유죄로 하는 중대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가 분명히 스기야마 고조와 12월 14일 오후 9시 지나 니시오쿠보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면 스기야마는 틀림없이 무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시노는 끝까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시간에는 시부야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다. 따라서 니시오쿠보를 걷고 있지도 않았고 스기야마 고조도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의 일관된 증언은 훌륭했다. 몇 번씩 질문을 받고 그것을 되풀이하는 사이에 차츰 증언의 진술 방법은 능숙해지고 교묘해졌으며 내용의 진실성이 덧붙여져 자기 자신도 실제로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착각할 정도가 되었다. 피해자인 젊은 부인은 등 뒤에서 누군가에 의해 교살되었다. 그 젊은 주부는 9시에 이웃 가게로 물건을 사러 갔었고 9시 반에 귀가한 남편이 시체를 발견했으니까 9시부터 9시 30분 사이의 범행이었다. 집안은 심하게 어지럽혀져 있지 않았으나 현금 1만 5천엔과 남편의 고급 카메라 한 대가 없어졌다. 범인의 지문은 현장에 없었다. 수사본부의 활동으로 도난당한 카메라는 우에노의 카메라점에서 발견되었다. 범인은 팔면서 매수서에 주소와 이름을 적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림없이 가명일 것이므로 문제가 아니었지만 필적은 중요하다. 수사관이 피해자의 집 근처에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자 한 집에서 이 동네에 자주 오는 생명보험 권유원이 약간 수상한 것 같다고 무책임한 말을 했다. 그래서 수사본부는 모모 생명보험 회사원 스기야마 고조를 조사했다. 스기야마 고조는 피해자의 집에 몇 번 보험에 들라고 방문한 적이 있었다. 주로 낮 시간이기 때문에 젊은 주부가 혼자 집에 있을 때였다. 결국 지리에도 익숙하고 안면도 있으며 집안의 내막도 알고 있다. 게다가 그 시간에 알리바이가 없다. 스기야마 고조의 진술에 의하면 니시오쿠보에 보험 가입을 권유할 만한 집이 있어서 그곳까지 갔으나 집이 비어있는 것 같아서 그대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 집 근처에 사는 이시노 데이치로를 도중에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시노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니시오쿠보와 무코지마의 현장과는 시간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알리바이가 성립되지만 그러한 실증이 없다. 카메라점 주인은 스기야마 고조와의 대질에서 분명히 그때 카메라를 팔러 온 사람이라고 증언했다. 처음에는 인상이 비슷하다고 하더니 차츰 틀림없다는 증언이 되었다. 필적 감정 또한 전문가 두 사람이 매수서의 글씨는 스기야마 고조의 글씨로 추정할 수 있다고 확언했다. 이상이 대략적인 사건의 내용이었다. 지문이 현장에 남아있지 않아 물적인 증거는 없다. 1만 5천 엔이라는 돈이 용의자의 신변에서 나오진 않았으나 이것은 2주일 사이에 소비했을 것이라고 추정되었다. 또 하나 불행한 점은 도난품인 카메라를 팔러 간 시간도 스기야마 고조에게는 뚜렷한 알리바이가 없었다. 이런 사건 내용을 생각할 때 스기야마 고조가 니시오 쿠보에서 이시노 데이치로를 만났다는 진술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에게는 생사의 갈림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시노 데이치로는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부정했다. 재판장. 증인은 스기야마 고조를 알고 있는가? 이시노 데이치로. 교제는 없지만 이웃에 사는 사람이어서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마주치면 인사를 할 정도입니다. 길에서 만나면 스기야마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스기야마 고조는 12월 14일 오후 9시를 지나 신주쿠 니시오쿠보 모모 부근의 도로에서 만났다고 하고 있는데 기억이 있는가? 스기야마 고조 씨와 그 장소에서 만난 사실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시부야의 모모간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였는가? 7시 30분경부터 9시 40분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모모와 모모라는 두 가지 영화를 보고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증인이 그 영화관에 있었을 때 아는 사람을 만난 일이 있는가?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화관의 관객은 얼마나 있었는가?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대체로 자리가 차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억에 잘못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증인이 보았다는 두 영화의 줄거리는 어떠한가? 모모라는 영화는 첫 장면이 이런 내용의 증언은 수사본부, 지방재판소, 고등재판소를 통해 이시노 데이치로가 일관되게 반복한 것이었다. 큰 문제였던 만큼 증인에 대한 검사의 신문, 변호사의 반대 신문은 번거롭고 줄기찼다. 그러나 이시노 데이치로는 태풍의 바다를 나아가는 용감한 선장처럼 잘 헤쳐나갔다. 그 선실에는 우메타니 치에코가 다소 곳이 앉아 있었다. 사건은 최고 재판에 계류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시노 데이치로와는 그다지 관계가 없었다. 그의 증언은 모두 서류화되어 재판소의 어딘가에 보존되어 있었다. 그는 자유롭게 생활하고 회사에도 정상적으로 출퇴근했다. 그러나 위증의 죄의식은 언제나 몸의 밑바닥에 어둡게 흐르고 있었다. 재판소에 서류로 되어 있는 그의 증언은 거짓말 덩어리였다. 재판장도 검사도 변호사도 그의 거짓 자료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아직 그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짓이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피고인 스기야마 고조뿐이었다. 그러나
스기야마 고조가 알고 있는 거짓은 이시노 데이이치로의 거짓말뿐이 아니었다. 형사에게 무책임하게 알린 이웃 여자의 이야기도, 대지를 한 카메라점 주인의 증언도, 필적 감정인의 답신도 모조리 거짓말이었다. 인간의 사생활이 하나의 대수롭지 않은 일로 인해 종행의 거짓 그물 속에 빠져 허둥대고 있는 것과 같았다.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부조리의 함정이었다. 함정이라면 나도 그 속에 빠져 있었다 하고 이시노 데이치로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항의했다.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장소를 스기야마 고조가 걷고 있었던 것이 나빴다. 이쪽의 개인 생활을 스기야마 고조의 행동이 위협한 것이다. 그 남자가 그 장소를 걷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날 그 시간이 아니었다면 나의 생활은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불쾌하고 귀찮은 재판소와의 관련도 없이 이렇듯 불안한 심리에 잠길 까닭도 없는 것이다. 그때 우메타니 치에코와 조금 더 꿈을 대고 있었거나 조금만 더 일찍 일어섰거나 또는 담배를 한 대만 더 피우고 있었더라면 스기야마 고조를 만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불과 2, 3분의 차이였다. 이 역시 불합리한 시간의 교차였다. 그렇게 생각하니 이시노 데이치로는 이 세상이 모조리 불합리하고 거짓된 것으로 엉켜 있다고 생각되었다. 사생활이 우연히 그 그물 속에 들어가 개인의 인생을 심술궂게 파탄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이러다가는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할 것 같았다. 주부 살인 사건의 최고 재판소 판결이 얼마 안 남았다고 신문에 보도되었을 무렵은 그 불행한 길거리의 상봉으로부터 3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거짓말로 무장했던 이시노 데이치로는 이때 사건의 테두리 밖으로 물러나 있었지만 3년의 경과는 그의 일신상에도 다른 변화를 이루고 있었다. 우메타니 치에코에게 젊은 애인이 있다는 사실이 그 무렵에 이르러서야 드러나게 되었다. 이시노가 오랫동안 전혀 모르고 있던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한 것은 이시노 데이치로 자신이 아니었다. 우메타니 치에코가 애인과 만났을 때 신문을 보고 문득 발설한 내용 때문이었다. 스기야마라는 사람은 정말 딱해.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니야. 그녀의 젊은 연인은 그 이유를 캐물었다. 그녀는 절대 비밀로 해줄 것을 다짐받으면서 목소리를 죽여 니시오쿠보에서 스기야마 고조가 이시노 데이치로와 만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젊은 남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열심히 듣고 있었다. 물론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남자는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 그것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의 귀에 들어갔다. 변호사는 이시노 데이치로를 위증죄로 고소했다. 이시노가 그렇듯 안간 힘을 쓰며 숨기고 있던 생활이 느닷없이 그 실체를 드러냈다. 그가 그토록 방어하고 있던 파국이 급작스럽게 그를 덮쳐왔다. 이시노 데이치로는 오랫동안 우메타니 치에코에게 그런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기만당한 것은 우메타니 치에코의 거짓 탓이다. 인간의 거짓말에는 반드시 또 다른 인간의 거짓말이 복수를 하는 것일까?